8월 용띠 여러분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이상하게도 이번 달부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불안감이나 막막한 감정이 드셨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운세 내용에 인생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방법들을 그저 따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8월 용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증폭시켜줄 777Hz 주파수를 재생시켜 두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매일 저녁에 주무시면서 영상을 꼭 틀어두고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댓글창에 이번 달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적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용띠분들을 위한 놀라운 운세의 흐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8월의 시작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오랫동안 숨죽였던 용띠의 재물운에 서서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유독 막혀있던 금전 흐름이 마치 얼었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걸어온 용띠분들에게 하늘은 이제 조금씩 보상의 문을 열어주려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유독 지출이 많고 수입은 더디게 들어오며 속을 태웠지만 이달에는 오랜 인내의 결실이 싹을 틔우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은 주고받는 금전의 순환 흐름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기이므로 사소한 지출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야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금전적인 연결고리가 평소보다 활발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금전적인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띠 여러분에게 8월 달에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움직임에 있어서 8월은 용띠에게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순간입니다. 한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애를 태웠던 부동산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기운의 물꼬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합니다. 특히 64년생과 88년생의 경우 수년간 매도 순간을 놓쳤던 부동산에 대해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거나 주변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보물이 갑자기 빛을 발하듯 숨겨진 가능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 상태로 남아있던 부동산에는 여전히 기운의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터처럼 금전운의 흐름을 멈추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동산은 무리하게 임차인을 찾기보다는 기운을 되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장기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8월은 절대로 이사 시기를 택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기운의 전환점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터를 옮기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운까지 흩어져 버릴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려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지금은 참고 인내하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사를 단행한다면 건강운, 재물운, 가족 간의 기운까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한 흐름은 양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번 8월 투자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월은 용띠에게 있어 투자에 대한 직관이 날카롭게 빛나기도 하지만 그 직관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회가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의 균형을 먼저 다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듯한 흐림이 감돌고 있어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40년생과 64년생은 그동안 오래 보유하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면 결국 반등 후 급락의 파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외부 정보에 의존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움직임 없이 관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음양의 기운이 부딪히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손실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게 됩니다. 특히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평소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코인 투자에 대한 기운은 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달은 코인을 새롭게 매수하거나 매도하기에는 기란 기운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군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뚜렷한 상승의 기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보다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 달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은 코인이라는 흐름 자체가 정체 상태에 머무는 양상으로 급격한 변동보다는 잔잔한 파동이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조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기운이 바뀌는 다음 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자영업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용띠분들을 위한 사업운을 살펴보며 장사와 사업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8월은 사업이나 장사에 있어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는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운의 실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이번 달에는 문서운이 유난히 약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각종 문서 작성 등 문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수나 누락 혹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를 서두르기보다는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에 경험이 많은 지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은 본격적인 실행보다는 아이템의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이번 달은 하늘의 기운이 아직 충분히 응답하지 않으므로 큰 기대를 품고 움직이기보다는 다음 달로 실행을 미루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씨앗은 심는 시기가 중요하듯 사업이라는 큰 나무를 심는 시기도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동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기운이 감돌지만 영상 후반부에 안내드릴 길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귀인의 기운이 있다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귀인의 등장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방향의 기운을 꼭 참고하신 후 실행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달의 사업운은 다소 유동적이고 양면적인 흐름을 띠고 있으며 그 속에서 진짜 기회를 포착하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흐름을 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용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강한 돈복을 불러오는 숫자는 2와 7입니다. 2는 조화와 협력을 뜻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의 도움을 끌어오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40년생과 76년생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행운이 연결되는 흐름을 타게 되며 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날에 계약이나 지출을 결정하면 이익이 2배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7은 영적 직관과 행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번 달에는 하늘이 내리는 기회라는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년생과 88년생에게는 주변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7과 연관된 날짜나 장소에서는 뜻밖의 수익과 새로운 재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구매일을 고민하고 있다면 7일, 17일, 27일과 같이 7이 들어간 날을 선택하거나 복권 번호에 2와 7을 조합하여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2와 7을 실생활이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숫자의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안에 2와 7이 적힌 작은 종이를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항상 몸에 지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숫자의 기운을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잡거나 외출할 때 날짜 선택에 있어 2일, 7일, 12일, 17일, 27일과 같은 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습니다. 또한 집안에 오래된 달력이 있다면 숫자 2 또는 7이 포함된 날짜에 가볍게 동전을 얹어두는 것도 숫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간단한 실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운의 매개체로 인식하고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해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행운이 문을 두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음력 7월 2일
즉 숫자 7과 2가 겹친 날에 64년생 용띠 한 분이 소액 투자한 복권이 예상치 못한 고액 당첨으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나 차량번호 혹은 예약 시간까지도 이 숫자를 고려하여 설정하면 작은 기운들이 하나로 모여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 집 주소 뒤에 붙는 도로명 번호나 아파트 동호수도 바꿀 수는 없어도 해당 숫자가 포함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면 이번 달에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이 숫자는 중심과 교차의 기운을 갖고 있으나 8월의 전체 흐름과 상극을 이루는 기질이 있어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금전 거래에서 5가 중심에 있는 경우 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4년생과 88년생의 경우 평소보다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1가 포함된 통장이나 카드번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숫자가 포함된 날에는 금전 거래나 계약은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숫자의 흐름 하나가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기운의 집합이며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된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용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요일은 목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 두 요일은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처럼 귀인의 손길과 재물의 기운이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날입니다. 특히 52년생과 88년생 용띠는 목요일에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뜻밖의 금전적인 제안을 받거나 귀인을 통해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 있으며 64년생과 76년생은 토요일에 재물과 관련된 결정이나 지출을 하게 될 경우 그 여운이 길고 풍요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판단과 도움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엉켜있던 문제가 있다면 목요일 오후에 약속이나 만남을 계획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은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로 장보기, 가족 간의 돈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작은 선물과 같은 재물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기에 좋은 날입니다. 실생활에서 이 요일의 기운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목요일 아침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에는 현금 지출이 따르는 활동을 하되 무리한 소비가 아닌 순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주거나 본인을 위한 선물 하나를 마련해보는 것도 재물운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실천이 됩니다.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음양의 기운이 부딪히며 불안정한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특히 40년생과 64년생에게는 작은 실수가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서명, 돈거래, 고가의 물품 구입은 가급적 피하고 되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로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요일에 누군가 금전 관련 요청을 해오거나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화요일에는 중요한 물건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피하고 정리정돈이나 회계정리처럼 정적인 활동으로 운을 낮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하루, 단 1시간의 차이로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자신에게 잘 맞는 요일의 기운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체화해 나간다면 이번 8월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쁨으로 가득 찬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은 단순한 요일이 아니라 운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8월달 색깔의 기운은 어떤 흐름을 가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용띠에게 금전운을 활짝 열어주는 색깔은 황금색과 남색입니다. 황금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번 달에는 40년생과 88년생 용띠에게 특히 강한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작용합니다. 황금색 지갑을 사용하거나 액세서리에 황금빛 포인트를 주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금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재물 기운을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힘이 있어 손주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색은 깊은 지혜와 집중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52년생과 64년생 용띠에게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남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투자나 계약에 임하면 좋은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또 남색 손수건이나 소품을 거실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고 금전운이 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색이 들어간 명함 지갑이나 카드 지갑을 사용하거나 남색 꽃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입고 가사 활동을 한다면 금전 기운을 생활 전반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달 피해야 할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이 색은 감정적 동요와 충동적 소비를 부추기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52년생과 76년생에게는 불필요한 지출이나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시기에는 붉은 옷이나 소품은 되도록 피하고 차분한 톤의 색상으로 에너지를 정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붉은색 계열보다는 남색 계열의 복장이 재물운을 더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기운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작은 포인트 하나가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번 8월에는 황금색과 남색의 기운을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달 재물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용띠에게 있어 금전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가장 길한 방향은 바로 남동쪽입니다. 이 방향은 금의 기운이 맑고 강하게 응집되는 공간으로 재물과 귀인의 기운이 교차하며 복을 만들어내는 길방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40년생과 76년생에게는 이 방향이 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목이 되며 잠들어 있던 금전의 기회가 깨어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남동쪽에는 밝은 조명, 반짝이는 장식품 혹은 황금색 액자나 도자기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재물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4년생과 88년생은 거실의 남동쪽에 작은 분수 장식이나 유리, 소재의 소품을 배치하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부드럽게 흘러들어오는 기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화초 중에서도 잎이 둥글고 두꺼운 식물, 예를 들어 금전수나 행운목을 남동쪽에 두면 재물운의 상승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더 나아가 남동쪽 방향에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장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의 집중력이 높아져 실제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다면 매일 아침 그 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금전 기운이 자연스럽게 공간 안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특히 52년생은 남동쪽 방향의 창이나 문을 깨끗이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향을 피우면 흐트러진 운이 정리되며 기운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북쪽은 이번 달에 가장 피해야 할 불안정한 기운이 몰리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음기와 양기가 충돌하며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나 자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서북쪽에 두는 것은 재물운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년생과 64년생에게는 서북쪽에 있는 서랍이나 금고 또는 가계부가 손실과 연결될 수 있으니 배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북쪽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남색 계열의 천이나 나무 소재의 상자를 덮어두는 방식으로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의 선택은 단순히 공간의 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머무는 자리에서 어떤 기운과 함께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번 8월 용띠에게 남동쪽은 복을 열어주는 문이며 서북쪽은 그 복을 가로막는 벽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의자의 방향, 침대의 머리 위치 또는 아침에 첫 시선이 닿는 공간까지도 이 방향의 흐름을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용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월 용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